김경진 변호사, 이만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자, 지금까지는 사실은 아주 뚜렷한 성과는 없는 것 같은데요. 실효성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자체 실효성이 없이 보여주기 작전이 될 가능성도 배제는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자, 우선 오늘 왜 들어간 건지, 무엇을 위해서 진입한 것인지 그것부터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왜 들어갔냐고 물으시면은 검찰에서는 당연히 금수원 안에 그 유병헌 씨의 도피를 돕고 있는 핵심 조력자들이 안에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를 받아서 이 도와주고 있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들어간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전 8시부터 압수수색이 시작이 돼서 지금 한 5시간가량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모두 5명을 체포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4명이 이제 지명수배자가 있고요. 또 지명수배자가 있고 한 명은 이 4명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그 경찰의 체포 과정을 방해를 하니까 현장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체포를 했습니다. 아직 확인된 건 아니지만 제가 조금 더 추가 취재를 해보니까 이 체포된 가운데 한 명은 또 금수원 바로 앞에 그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아파트가 한 곳이 있는데 여기에 구원파 신도들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 주소지를 또 그곳에 두고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금수원이라든지 이쪽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으면서 주로 그 아파트와 이곳을 왕래를 하면서 유병헌 씨의 도피를 도운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또 검찰이 지금 김엄마, 신엄마를 공개적으로 목표로 두고서 쫓고 있기는 하지만 이 김엄마와 신엄마의 존재가 알려지게 된 게 벌써 거의 한 열흘 가까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김엄마, 신엄마가 사실상 유병헌 씨의 도피를 돕는 데서 제외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 이 지금의 어떤 과정을 보면은 서로 이렇게 바톤 터치하는 비슷한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재욱 이사장이 체포된 이후에 등장한 게 김엄마고, 그리고 또 김엄마가 공개가 됐기 때문에 김엄마가 공개됐다면은 그 라인에서 배제가 되고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을 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모르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금수원에 들어가서 그런 부분까지도 함께 모두 다 한번 확인을 해보겠다는 게 검찰의 일단 의지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좀 의아해지는 것이 금수원이 털렸다고 해서 유병헌 씨가 실제로 도피하는데 결정적인 타격을 줄 것인가, 그리고 김엄마, 신엄마가 없다고 도피 작전을 계속 지금처럼 못할 것인가, 그 부분이 좀 의문이거든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일단은 금수원 내에서 유병헌 씨가 도피 행각을 벌이는 데 있어서는 사람이 숨어서 도망을 다니려면 제일 필요한 게 숨겨줄 사람과 장소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그 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거의 중심이 바로 금수원에서 이루어져 있다고 검찰은 판단한 것 같고요. 또 다른 하나는 글쎄요, 약간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검찰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순천 뒤졌고요. 그 다음에 해남과 목포로 갔다고 했는데 물론 검찰에서는 대통령이 수사당국을 비난하기 전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해서 발부를 받았다고 밝히고는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검찰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겠다고 한 말인 것 같은데 대통령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렇게 비난을 해서 금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게 아니라 일련의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라는 우회적인 그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글쎄요, 지금 입장에서 검찰이 질타를 하고 또 수사가 굉장히 길어지면서 국민적인 피로감도, 사실 유병헌 씨 수사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피로감도 많고 검찰에 대한 신뢰도도 굉장히 조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 상황에서 과연 검찰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렇다면은 마지막으로 금수원이라도 한 번 더 샅샅이 꼼꼼하게 뒤져보겠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까 그 한동호 기자가 김엄마라고 쓴 스티커가 붙어있는 차량을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그럼 그것은 급히 도주를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어떤 단서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차량 자체에서 지금 다른 인터넷 기사를 하나 봤더니 지금 하이패스를 달고 그 차량이 다녔는가 봐요. 근데 하이패스 카드를 지금 경찰이 빼서 압수를 해갔다는 것 같거든요. 그럼 이 하이패스 카드를 해보면 이 차량에 몇 월 며칠 날 무슨 고속도로 톨게이트로 들어가서 어디로 빠져나갔다, 이 이동 경로가 파악이 되니까 그걸 가지고 그 차량이 어느 정도의 지금 유병헌 씨 도움이 됐겠는지 그런 부분, 동선을 일정 부분 좀 파악할 수 있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금수원 내에 일단 검찰이
유병헌 씨가 최소한 있다 없다 없으면 없다는 것만 분명하게 확인하는 것도 사실은 이 검거 작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를 잡는 것이다라는 생각. 예. 사실 그 안에 다시 들어가서 숨어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없다는 것만 확인되면 요 지점만 배제하고 나머지 이제 이 가능성 있는 곳들을 좀 찾으면 되니까 없다라는 것을 좀 확인하는 것도 좀 중점이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방금 이 김엄마의 차량에서 하이패스 카드를 이제 수거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지금 도움의 어떤 도피를 기획하고 주도했던 사람들의 핸드폰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건들 또 CCTV를 확인해 보면 주로 어떤 팀이 이 도피 기획 팀이 됐는지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떤 과학적인 도구를 사용해서 뭔가 연락을 취하고 이랬는지 그러면 그 도구를 분석하게 된다면 뭔가 다 추적의 단서가 될 만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보하는 게 하나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혹여 있을지도 모르는 뭐 지하라든지 이런 비밀 시설 같은 경우도 이게 무슨 땅굴 전문가라든지 무슨 지진 전문가라든지 탐지 전문가를 데리고 간다면 이게 뭐 음파 활용하고 이러면 지하 시설물 같은 것도 이번에는 좀 찾아보지 않을까 싶어요 보면. 그리고 지금 이번에 개도 지금 데리고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경찰견도 사실은 순천에서 그 별장에서 이제 냄새를 한번 맡게 해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번에 금수원도 데리고 들어갔다고 하니까 혹여 뭐 그런 개들의 어떤 탐지 능력 같은 것도 좀 도움을 받아보겠다 뭐 이런 생각일 것 같습니다. 그 김엄마 스티커에다 김엄마 이렇게 쓴 건 아니겠죠?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은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엄마의 실명을 알고 있는데 이게 뭐 그 차량에 실제 김엄마의 실명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은 말씀하신 대로 김엄마라고 쓰였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뭐 증거물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면은 실명이 좀 적혀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또 이 엄마라는 거는 구원파 내부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은 중년 여성, 어느 정도 직급의 중년 여성을 쓰는 말이거든요. 뭐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91년도에도 이 엄마 모임이라는 정체는 이미 91년도 오대양 사건과 세모그룹의 연관성을 추적을 할 때 등장을 했던 말입니다.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이 구원파 내부에서 당시 사채 모집책의 사채 자금이 유병헌에게로 흘러 들어간 게 정확히 파악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이 사채 모임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바로 엄마 모임입니다. 서울의 강남에 엄마 모임이 있었고요. 또 전라도 쪽에 또 엄마 모임이 있었고 대전 쪽에 엄마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엄마 모임이라는 거는 사실 구원파 내부에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래되고 상용화돼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모습이 금수원 정문 앞의 현장입니다. 현재 이 시각 모습이고요. 네네. 구원파 신도들이 지금 몰려들어서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고 있는 거죠, 저 상황이. 그렇죠. 다소 뭐 약간 아이러니컬 상황인데 처음에 들어갈 때는 못 들어가게 막다가 지금은 이제 왜냐하면은 검찰이나 경찰 입장에서는 안에 들어가서 수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원 확인이 정확히 된 사람이 밖으로 나가겠다고 하면은 막을 수 있는 근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오겠다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압수수색 현장 이것도 그 안에서 증거인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차단할 수 있는 명분은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부 신도들 같은 경우에는 안으로 들어가겠다고 하고 있고 또 그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저 안에서 그 바로 정문 앞에서 약식 집회 형식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요. 찬송가 같은 거 틀어놓고 또 검찰 수사 비판하고 이런 식의 약식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 신도들이 그 검찰 경찰이 진입하기 전에 먼저 나왔다가 다시 모여든 겁니까? 아니면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계속 있고 이 사람들은 새로 지금 다시 집결한 겁니까? 좀 더 뭐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부는 집결을 하고 있고요. 또 일부는 아까 8시쯤에도 보시면은 정문 앞에 신도 여러 명이 좀 있었거든요. 수십 명에서 100여 명 정도로 보였는데 그 신도들 가운데 일부가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아마 밖에 대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하나 분명한 거는 금수원까지 지금 진입하는 과정이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검문 검색이 굉장히 철저하거든요. 저희 취재진 같은 경우에도 오늘 경찰의 진입 소식을 들은 게 한 새벽 5시쯤이었는데 바로 그 시간 이후에 움직였는데 금수원까지 진입하는데 그 불과 몇 킬로 사이에서 검문 검색을 워낙 까다롭게 해서 굉장히 힘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디서 어디까지 몇 킬로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금수원 초입에서 이제 그 바로 정문 앞에까지 가는 데 있어서 검문 검색을 굉장히 까다롭게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금수원 내부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또 도주할 수도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기서 나오는 것도 아마 굉장히 까다롭고 철저하게 검문 검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새벽부터 지금까지 검찰의 체포 압수수색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 김경진 변호사님께서 언급하신
내부의 어떤 비밀 은신처에 숨어 있을 가능성, 뭐 벙커나 지하 터널 얘기도 나오는데 그 가능성 어느 정도 검찰 경찰 보고 있습니까? 일단은 그 구원파 대변인이 밝혔는데요. 네. 그 강당 안에 지하 시설이 실제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이태종 대변인이 밝히기로는 예. 구원파 신도들이 이렇게 치과 치료를 받는 보정 치료 받고 하는 지하 시설이 실제 있다고 해요. 지하에서 치과 치료를 받는군요. 네네. 그런데 실제 있다고 하는데 이제 뭐 그 구원파 대변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시설인데 네. 이것을 가지고서 일부 기관이라든지 언론에서는 지하에 지하 벙커를 차려놓고 은닉 시설을 갖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좀 주목되는 게요. 현장에서도 전해졌지만 1차 수색은 끝났습니다. 1차 수색은 끝났고 지금 정밀 수색이 진행 중인데 예. 저 대강당에서 집중적인 수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5시간 넘게 지금 대강당에서 집중적인 수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은 변호사님 말씀처럼 정말 그 실제 그 알려진 지하 시설 말고 그 외에도 비밀 시설이 있는지 여부까지 포함을 해서 꼼꼼히 살펴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6천 명이 투입된 대규모 작전이기 때문에 네. 오늘 한번 들어간 이상은 조금의 의심과 의혹이 있는 부분이라면은 모두 회수를 하고 나와야 되는 게 검찰로서도 부담감일 테고요. 네. 실제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될 겁니다. 예. 그 1차 수색, 정밀 수색은 어떤 단계로 어떻게 해서 진행되나요, 변호사님? 글쎄 이제 그거는 이제 세부적인 작전 내용은 저도 모르겠고요. 네. 일단 경찰들이 보니까 초기에 이제 진입팀, 그 다음에 공격 방어팀, 그 다음에 체포 검거팀, 그 다음에 체증팀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잡은 사람을 호송하는 호송팀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들어갔다는 것 같고요. 예. 그 현장에서 지금 지명수배가 되어 있던 사람도 잡았고 또 현장에서 지금 압수수색에 방해하는 공무집행 방해를 하는 사람들도 같이 검거를 했다. 지금 이런 내용인 것 같고요. 예. 어쨌든 검찰이나 경찰이 사용할 수 있는 과학 수사 능력은 아마 총동원해서 지금 이렇게 탐지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그 지하 시설을 정밀하게 전문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그런 전문 인력도 같이 있을지도 모르겠고 네. 또 걔도 같이 네. 들어가서 지금 탐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까 그 상공에서 찍은 화면 있지 않습니까? 상공에서 찍은 화면을 좀 보여주시고요. 이만숙 기자의 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공에서 찍은 화면입니다. 자, 여기는 금수원 오늘 찍은 화면이라고 합니다. 네, 새벽부터 6,000명이 진입을 했고요. 축구장 30개 크기라고 하는데 사실 이 근처에 상암 월드컵 경기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한 바퀴 도는데 굉장히 시간 많이 걸리거든요. 그렇죠. 이게 30개 크기라고 하면은 굉장한 크기고 저기를 사실 수색하는 것이 보통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큰 건물이 뭐 이렇게 덩치 있으면은 수색하는데 사실은 큰 어려움은 없을 수 있겠지만 지금 화면으로 보시다시피 저렇게 큰 강당 옆에도 보시면은 가건물 있죠. 또 가건물 바로 옆에 저희가 어디입니까, 이 기자? 저 큰 건물이 저게 지금 이제 그 강당, 대강당으로 알려져 있는 곳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대강당 주변에 저렇게 경찰 병력이 쭉 에워싸고서 일반인들, 그러니까 신도들은 물론 취재진의 출입까지 일단은 통제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뭐 큰 건물만 있으면 수색이 좀 쉬울 수도 있겠지만 보면은 폐열차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이 가건물 같은 게 많기 때문에 여기를 일일이,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미 지난달 21일에도 한 차례 들어갔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는 사실은 알려진 건물만 구원파의 협조 하에 사실은 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검찰 입장에서도 처음부터 아예 뭐 구원파와는 협상의 여지를 두지 않고서 더 이상 관용은 없다라는 기조와 원칙을 세우고 진입을 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구원파에서 허락을 하든 말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이라면은 샅샅이 뒤져서 좀 파악을 할 것 같고요. 또 말씀하셨다시피 금수원이 이 강당과 막 이런 종교시설만 있는 게 아니라 근처에 또 바로 영농법인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뭐 넓은 땅에 뭐가 있는지도 정확히 검찰 입장에서는 파악이 안 됐을 테고요. 그렇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번 작전이 6,000명이 투입된 작전, 그리고 대통령의 비판 직후에 나온 대규모 작전이라는 면에서 볼 때는 오늘 수색에 있어서 검찰도 어느 정도 성과를 내야 될 테고 또 이 두 번의 이런 기회가 쉽게 찾아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굉장히 꼼꼼한 수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강당 안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단 검찰이 좀 이번에 체증 작업의 일환으로 사진을 다 찍어 놓으면 어차피 그 사람들이 지금 핵심 지휘부를 연이어서 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사진 찍어 놓고 인적사항이 누군지 파악하게 된다면 잠재적인 추후의 어떤 지휘부들이 계속해서 파악이 될 수도 있다. 네. 좀 그런 점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도 이제 보면은 이재옥 이사장이 체포된 직후에 그 역할을 넘겨받은 게 바로 김엄마나 심엄마라고 추정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김엄마와 심엄마가 공개가 된 이후에는 또 다른 지휘부가 등장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변호사님 말씀대로 오늘 지금까지는 5명이 체포가 됐고 그 가운데 1명은 뭐 공무집행 방해니까 빼더라도 4명이 지금 18명 중에 4명이 체포가 됐는데 이 4명이 체포가 되면은 분명히 이 사람들의 뒤를 이어서 새로운 지휘부가 등장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변호사님 말씀대로 오늘 들어가서 체증이 된 사람들 같은 경우에 아주 중요한 추적의 단서로 활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이제 검찰이 그렇게까지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기술적인 장치 같은 것을 해놨을 때는 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추후의 움직임 같은 것을 또 어떻게 파악할 수도 있는 단초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 금수원 신도 교육용 메모 사진 화면 있지 않습니까? 그 화면 좀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그 긴급 체포했었던 그 화면도 좀 보여주시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분증 보여주세요. 저도 뭐죠? 저도 제가 들고 나왔거든요. 이게 이제 저희가 여러 과정을 거쳐서 확보한 그 신도 교육용 메모 같아요. 이게 이제 그 신도들한테 구원파 안에 있는 신도들한테 나눠준 건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형사 사건에 있어서 피의자가 긴급 체포됐을 때 대응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뭐 처음에 이제 딱 와서 체포를 하게 되면은 가장 먼저 신분증을 보여달라. 그리고 내가 왜 가야 되느냐. 그리고 또 내 혐의가 뭐냐. 그러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죠. 변호사가 오면은 대답하겠다. 이 말은 뭐냐면은 변호사가 오지 않으면은 나는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라는 표현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긴급 체포가 됐을 때 그 직접적으로 그 누구에게 연락을 하면 되는지 이쪽에 그 연락처도 하나 있는데 저희가 이거는 뭐 개인정보기 때문에 가렸는데요. 그렇게 해서 뭐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정도면 굉장히 꼼꼼하고 그리고 그렇습니다. 또 아주 그 메모 형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법률적인 조언을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형사소송법에 정해져 있는 어떤 피의자의 당연한 권리, 그러니까 수사기관의 어떤 조사 요청을 받은 사람의 당연한 권리를 이제 알려주는 건데 실은 대부분의 평범한 국민들이 저 권리가 있다는 걸 모르거든요. 그러면 경찰관이 와서 갑시다 이러면 일단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가지고 가가지고 겁먹고 사실은 곧바로 그냥 경찰관이 요구하는 내용, 질문하는 내용을 술술술 답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저렇게 질문을 하면 경찰관도 사실은 이 사람 전문가네, 내가 이 사람한테 함부로 큰 소리 쳤다가 혼날 수도 있겠다. 이래서 섣불리 질문도 못하고 섣불리 어디 경찰서로 임의동행 하겠습니다라는 얘기도 못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어떤 도움을 받아서 신도들을 교육시키고 있다. 그런 상황으로 읽혀지고 있습니다. 그 금수원 예배당으로 진입하는 그 화면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까? 경찰이 금수원 예배당으로 진입하는 화면이요. 자, 그 화면 좀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상공에서 봤었던 큰 악어물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한 5천 명이 들어간다고 하는 저희가 그러니까 본부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 본부격이라고 보시면 될 테고요. 또 아직까지 정확히 확인은 안 됐는데 이 체포된 사람 가운데는 이 금수원 관리인도 있다고 합니다. 일단 뭐 저 강당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그 주말 예배, 그러니까 사실 구원파에서는 예배란 말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집회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주말 집회가 있고 또 학예 수련회라고 해서 학예 수련회 그리고 또 구정 수련회가 굉장히 중요한데 학예 수련회 때마다 뭐 많게는 10,000명 가까운 신도들이 집결을 해서 숙식을 해결을 하면서 저기서 이렇게 집회 활동을 이어간다고 하고요. 한 뭐 대략 한 5, 6년 전까지만 해도 유병헌 씨가 직접 와서 설교를 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또 유병헌 씨의 뒤를 이어서는 차남인 유혁희 씨가 설교를 맡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제 아마 화면이 준비가 돼 있는데 몇 차례 또 보여드리기도 했었는데요. 금수원에서 보면은 이 설교의 단계를 보면은 유병헌의 설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건강식품 관리 홍보를 하는 그 의사의 홍보가 있고 그 다음에 학예 수련회 같은 데는 그동안에 이 유도와 태권도 같은 거를 집단으로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한 100여 명, 200여 명의 신도들이 함께 강당에 모여서 집단으로 유도나 태권도를 직접 유병헌 씨에게 보여주는 그런 행사도 준비가 돼 있더라고요. 그거는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한 부분입니다. 네. 자, 지금 이 금수원에서는 체포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아래쪽 남해안 쪽에서도 여전히 유병헌 씨에 대한 수색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래쪽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해남 신안에 나가 있는 저희 취재기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준비됐나요? 자, 백종규 기자 나오십시오. 백 기자. 네, 유병헌 씨의 밀항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전남 신안군의 가룡리 선착장입니다. 과거에는 큰 배들이 오가고 큰 배들이 사람들이 많이 왔지만 지금은 낚싯배들만 간간히 움직이는 정도입니다. 하루에 약 20여 명이 이용할 정도인데요. 유병헌 씨가 밀항을 시도하기 위해 이곳을 찾는다면, 이곳 신안을 찾는다면 최적의 장소로 보입니다. CCTV가 없는 것은 물론 검문 검색도 하지 않는 이곳과 같은 곳이 전남 일대, 신안 일대에 많기 때문입니다. 이 전남 신안군은 섬이 1,004개나 있다고 해서 천사섬이라고 불리는데요. 실제로는 사람이 사는 섬이 91개, 무인도는 789개나 됩니다. 섬이 많은 만큼 20곳도 많은데요. 지금 제 뒤를 보시면 이곳 포구도 섬으로 둘러싸여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유 씨가 밀항을 시도하거나 이미 했다면 신안 인근 섬에서 숨어 밀항을 계획했을 가능성이 높은 이유입니다. 검경 수사팀은 유 씨가 밀항을 시도할 가능성에 대비해 목포와 해남, 신안 지역 해안도로 주요 길목은 물론 항구에 정박한 낚싯배까지 모두 수색하고 있습니다. 유 씨가 신안 인근에서 밀항을 시도한다면 변장을 해 여객선을 타고 섬 지역으로 이동한 뒤 어선을 타고 먼 바다로 나간 다음 다른 국적 선박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신안 연안에서 밀항을 한다면 브로커들과 접촉해 낚싯배를 빌려 조용한 선착장으로 이동한 뒤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신안군에서 중국까지는 250마일, 즉 450여 킬로미터 정도여서 성능 좋은 어선을 이용한다면 10시간 안에 밀항을 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이 일대 주민들도 섬이 많아 일일이 수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유 씨가 충분히 밀항을 했다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게다가 유 씨의 측근이 밀항 전문 브로커 한 명과 접촉해 중국이나 그 주변 국가로의 밀항 가능성을 타진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대가로 100억을 제시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밀항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전남 목포와 신안 등 항구도시 인근 여객선 터미널과 선착장에서는 검문 검색도 강화했습니다. 목포에서 신안으로 들어오는 아패대교 인근에서도 검경 수사팀이 24시간 검문 검색을 펼치고 있는데요. 검경 수사팀은 전남 해남에 급파했던 수사팀 60여 명을 해남에서 철수시켰습니다. 유 씨의 꼬리를 뒤쫓다가 해남 일대에서 놓친 수사팀은 이제 유 씨가 밀항을 시도하고 있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 씨가 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이 지난달 30일에 움직였고 검찰은 이 움직임을 열흘이나 지나서 확인했기 때문에 유 씨가 이미 밀항을 했을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사팀이 2, 3일 이내에 유 씨의 도주 경로를 찾지 못한다면 순천에서 받았던 뒷북 수사 논란은 물론 검경 공조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유 씨가 밀항에 성공했다면 문제는 더 커집니다. 수사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고 세월호 재판이 열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피해자를 놓친 셈이어서 수사팀에 대한 비판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전남 신안군 가룡리 선착장에서 YTN 백종규입니다. 네, 또 내일은 유병헌 씨를 잡기 위한 군과 검찰, 경찰의 합동회의도 열립니다. 유병헌 검거작전에 해군도 가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구수본 기자. 네, 대검찰청입니다. 네, 회의가 원래 오늘이었는데 내일 열리게 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당초 예정됐던 회의 시각은 오늘 오후 3시였는데요. 정확히 하루가 연기가 돼서 내일 오후 3시에 열립니다. 실무자 회의에도 어제 열린 고위 관계자 회의와 마찬가지로 대검찰청과 법무부, 경찰청과 해경, 외교부, 해군, 관세청 등 관계기관이 총 출동합니다. 역할에 관심을 받고 있는 해군에서는 심의관급이, 다른 부처에서도 과장급 실무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진행합니다. 이미 어제 고위급 회의를 통해서 기관별 정보와 가용 자원은 어느 정도 확인이 됐고 큰 틀에서의 부처별 역할도 정해진 만큼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짜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바로 이런 점을 감안해서 회의가 연기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금수원 압수수색 상황이나 결과에 따라서 향후 검거 계획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상황을 지켜본 뒤 회의를 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으로 풀이됩니다. 네, 내일 회의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논의가 됩니까? 네, 오늘 압수수색 성과를 바탕으로 유병헌 검거를 위한 부처별 세부 계획을 공유하고 또 이 가운데 중복되거나 놓친 부분은 역할 정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부처별 역할에 따른 협력 체계나 그에 따른 인력 배분도 어느 정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만약 오늘 압수수색을 통해 유병헌 씨의 도주로에 대한 단서가 잡힌다면 그쪽 방향으로 범정부적인 인력과 자원이 집중되는 방식입니다. 앞서 어제 저녁에는 대검찰청에서 유관기관 고위관계자 회의가 긴급히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부처별 역할 분담은 모두 끝났습니다.
해군과 해경은 유병언의 밀항 시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해안 경비를 강화합니다. 근해는 해경이 맡고 그 외의 지역은 외곽에서 해군이 둘러싼다는 계획입니다. 관세청도 전국 항만 검색을 통해 밀항과 외화 밀반출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외교부는 유병언 씨의 망명 시도를 차단하고 해외에 있는 유 씨 자녀들의 조속한 강제 송환을 추진합니다. 임정혁 대검찰청 차장은 어제 회의에서 유병언 씨를 아직 검거하지 못해 국민들의 질책이 있음을 잘 알고 있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모든 역량을 동원해 하루빨리 검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구수본입니다. 네, 유병언 검거 작전에 군경에 이어서 해군, 검경에 이어서 해군까지 투입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님께서는 지금 이미 밀항 또는 순천 일대 여전히 남해안 쪽의 은신 또는 금수원 또는 제3의 장소의 은신 어느 쪽 가능성이 정황들을 볼 때 어느 쪽 가능성이 제일 크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미 밀항을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어쨌든 오늘 이 금수원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최소한 유병언과 어떤 식으로 연락을 했든지 그리고 이 내부에서 작전 지휘가 도피 이 지휘가 어떤 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는지 최소한 그 방법이라도 좀 파악을 해야만 검찰이 뭔가 이제 추후에 검거를 위한 단초가 될 것이고 그걸 발견하지 못한다면 사실상 아마 조금 더 하고 이 부분 유병언에 대해서는 기소 중지를 하고 아마 좀 검거는 좀 그만 종결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속보가 들어온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김경진 변호사, 이만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